지금 이 순간 취리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벌금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잔디를 깎은 일입니다. 그것도 일요일 오전의 일입니다. 이웃이 창문을 열고 그를 바라봅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연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법의 뿌리는 놀랍게도 500년 전 한 사제의 설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스위스 취리히로 떠납니다. 취리히는 인구 43만의 스위스 최대 도시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취리히는 늘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머서의 삶의 질 조사에서도 수십 년째 1위 또는 2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대중교통은 1분 단위로 정확하고 거리는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취리히 호수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르며 흐릅니다. 여름이면 시민들이 호숫가에서 수영을 즐기고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구시가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 도심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UBS와 크레딧 스위스, 취리히 보험 같은 세계적 금융기관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도시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잔디를 깎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나 에티켓이 아닙니다.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엄연한 법입니다. 스위스의 소음 방지 조례. 정식 명칭은 레름슈츠 페어 오르드능이고 약칭은 NAO입니다. 1986년 12월 15일 스위스 연방의회가 공식 제정한 이 법은 소음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일요일과 공식 공휴일은 전면 정숙 시간으로 지정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잔디깎기와 전동 드릴, 체인톱을 포함한 모든 소음 유발 기계의 작동이 금지됩니다. 평일과 토요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와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시 사이는 마찬가지로 조용해야 합니다. 취리히 칸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은 정숙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는 칸톤 조례를 따로 운영합니다. 이 법은 잔디깎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데시벨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파티 음악과 공사 소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큰 소리로 짖는 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제네바의 한 주민은 일요일 오후에 드릴을 사용했다가 경찰 출동을 불렀고 400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6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이 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를 묻는다면 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519년에 취리히로 가야 합니다. 그해 1월 그로스 문스터 대성당에 새로운 사제가 부임합니다. 이름은 훌드리히 츠빙글리입니다. 당시 35살이던 이 젊은 사제는 부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의 관행은 전통적인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읽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관행과 완전히 달랐고 취리히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츠빙글리는 루터와 비슷한 반향을 가지면서도 독자적인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의 핵심 신념 가운데 하나는 일요일이 완전한 안식의 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노동하지 말아야 하고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츠빙글리의 영향력 아래에서 취리히 시의회는 1520년대에 일요일 엄수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일요일에 일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엄격한 일요일 문화는 취리히를 넘어 스미스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비슷한 개혁을 이루면서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일요일 문화를 가진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흐릅니다. 20세기에 들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산업화, 자동차, 전기제품, 등장하는 몽타주. 1950년대부터 가정용 전동 잔디깎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60년대와 70년대가 되자 거의 모든 가정이 잔디깎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일요일 아침, 취리히 시민들은 이웃의 잔디깎기 소음에 잠을 깨기 시작합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 일요일의 조용함이 기계 소음에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원이 폭증하자 연방정부가 움직입니다. 1986년 12월 15일 스위스 소음 방지 조례 NAO가 연방법으로 공식 제정됩니다. 츠빙글리가 500년 전 설교하던 그 정신이 현대 법률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웃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벌금은 칸톤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에서 500 스위스 프랑 사이이고 최대 한화 약 75만 원에 이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위스인들의 태도입니다. 취리히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한 한국인 교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잔디를 깎으려 하자 이웃이 달려와서 막았다고 합니다. 오후 3시였는데 토요일 오후 정숙 시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요일 아침에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이 법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소음 없는 일요일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스위스 현지 블로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요일의 조용한 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도시 전체가 잠깐 숨을 멈추는 시간이다. 이 법을 둘러싼 외국인과 스위스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외국인들은 이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지 놀라워하지만 취리히 주민들 다수는 이 규칙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쩌면 그 점이 취리히가 수십 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취리히에 살고 계신다면 오늘 일요일 잔디깎기 계획은 내일로 미루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교회 종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리마트 강변을 산책하고 그로스민스터 대성당 앞에 앉아 500년 전 이 도시를 바꾼 한 사제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츠빙글리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한 주에 단 하루, 기계 소음 없이 서로의 정적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매주 세계 도시의 기묘한 법률과 그 역사를 추적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싱가포르입니다. 1992년 어떤 사건이 한 도시